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욱 관세사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나 콘텐츠를 소비를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나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서 서비스나 콘텐츠를 소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달성했을 때를 상상을 하게 됩니다. 가슴이 뛰고 굉장히 행복해지죠. 그러면서 간절히 바래요. 그 순간이 하루빨리 오기를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되는, 또는 무작정 따라하면 되는, 한 달 만에 영어가 술술 나오는 이런 류의 서비스나 콘텐츠 인기가 아주 높죠.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목표는 단기간에 아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요. 그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내 마음속 저 끝방에 넣어버리고 문을 잠궈버립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그게 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그래,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지, 단기간에 되는 게 어딨어, 이게 정상이야 라고 합리화 내지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해외 소싱이나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에 무조건 따라만 한다고 성공은 아닙니다. 물론 따라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외 소싱이나 무역으로 남들보다 비싼 밥 먹고 남들보다 더 크게 성공을 하고 싶다면 기초공사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정확한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리고 있는 무역 기초 용어는 무역 업종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해오셨던 분들도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바르게 그리고 오랫동안 더 멀리 나아가고 싶다면 기초 공사를 계속해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조금씩 나누어서 올리고 있는 이 무역 기초 용어는 무역 공부 이론을 위한 기초 용어가 아니라 실무를 위한 기초 용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무역 기초 용어 제3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무역 영어 제1탄과 2탄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역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역 관련 서류들에 대해서 1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탄에서는 BL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BL의 종류, 그리고 배싹 비행기싹만 운임이 아니다, 그 외에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수입 통관까지 완료가 된 후에 어떠한 서류들을 가지고 물건을 창고에 찾으러 가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물건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화물이 이동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절차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3탄에서는 무역 협상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들을 찾고 나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확인하고 수출자와 컨택을 시작하시죠. 이때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협상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해외 거래처와 컨택을 하던 나의 비즈니스를 간략히 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런 류의 상품을 취급하는데 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대량 프로모션 상품도 기획 중이라던가, 아니면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준비 중이라던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영문 명함입니다. 이 얘기는 다이어리 수입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즈니스 카드를 줄 때랑 그냥 이런 거 없이 너 얼마에 팔래? 하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협상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라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격, 품질, 배송 기간과 관련된 것이겠죠. 일단 물건 구매를 하려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느냐인데, 내가 원하는 가격은 있지만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려면 무조건 1000개 이상은 사야 한다, 이렇게 수출자가 말할 수 있죠. 이걸 MOQ라고 합니다. 최소 구매 수량이고요. 미니멈 오더 퀀터티를 줄여서 MOQ라고 합니다. 수출자에 따라 혹은 물건에 따라 구매 가능한 최소 수량을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최소 구매 수량이 1000개다 라고 했을 때요, 물건은 하나인데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흰색 500개, 검정색 500개, 이렇게 1000개를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판매자는 자기가 정해놓은 채수 주문 가능 수량은 컬러별로 1000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건은 하나인데 가격이 여러 개인 경우, 말도 안 되는 경우 같지만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많이 사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수량 할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배송비 포함이냐 미포함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인코텀즈라고 하는 걸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코텀즈는 이렇게 EXW, FOB, CFR, CIF, DAP 이렇게 영문 3글자로 표현이 돼요. 원래는 11개가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XW는 판매자가 나한테 팔 물건을 준비해서 포장만 해놓으면 돼요. 그럼 내가 가거나 아니면 포워딩 회사를 수출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물건이 우리나라로 나오려면 그 나라에 수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내가 하고요. 이후 운송이랑 쭉 다 내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공장도 가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FOB는요, 이 공장도 가격, EXW 가격에 그 물건이 배를 타러 그 나라 항구,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항, 인천항, 이렇게 그 나라 항구까지 가고 거기서 물건이 그 장소에서 나 또는 나의 포워딩한테 전달되는 경우예요. 당연히 EXW 가격보다는 똑같은 물건이라도 FOB로 거래하는 가격이 비싸겠죠. EXW랑 FOB는 해외 수출자가 국제 배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W는 수출자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FOB는 수출 국가의 항구 근처에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해외 수출자가 국제 배송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까지 배송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CFR은 해외 수출자가 우리나라 항구, 부산항이나 인천항까지 배송을 해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B 가격에 배 타고 오는 비용이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물건이 배를 탄 그 이후부터 생기는 손상은 수입자의 책임으로 넘어와요. 그럼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은 배 타고 오다가 이거 박스 찢어지거나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이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CIF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CFR에다가 화물 보험료가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해외 수출자가 보험사에다가 이거 손해 생기면 한국의 저 수입자가 보험 청구할 수 있게 보험에 가입할게 라고 보험까지 가입을 해주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AP입니다. CFR이랑 CIF는 해외 수출자가 우리나라 부산항이나 인천항까지 배송을 해주는 경우였잖아요. DAP는 더 멀리까지 가져다 줍니다. 내가 딱 지정을 해요. 우리 회사다. 아니면 내가 계약한 3PL 창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거기까지 물건을 가져다 주는 가격이 더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외 수출자가 물건 가격을 어떤 조건으로 EXW냐, FOB냐, CFR이냐, CIF냐, DAP냐, 어떤 가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부르는지에 따라서 물건은 하나인데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또 가격과 관련될 수 있는 게 바로 CO입니다. 사실 이거는 1탄에서 이야기를 했던 원산지 증명서예요. 그 원산지 증명서 중에서도 FTA 원산지 증명서다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수입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용도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당신 FTA 원산지 증명서 발행할 수 있나요? 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최종 발행하기 전에 꼭 초안을 저한테 먼저 보여줘야 해요. 오케이? 하고 이야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배송이나 품질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사실 품질은 대부분 샘플을 받아보시고 본물량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 단계에서는 상세 재질을 확인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 외에
당신이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샘플이 있다면 동영상 같은 거 지금 좀 찍어서 보여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홈페이지에서 보는 색감이나 느낌하고는 또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송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 언제 물건이 준비되는지잖아요. 이거를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제조 생산을 하는 업체는 재고를 쌓아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생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주문을 하면 바로 보내줄 것 같지만 이게 이 물건을 준비하는 기간, 리드 타임이 3주에서 4주씩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즌 상품인 경우에는 이 기간을 생각 못하고 결제를 해버리면 판매도 못하고 재고로 그 다음 시즌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협상을 하실 때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준비가 될 때쯤 되면 해외 수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네 파트너 컴퍼니 정보 좀 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물건 준비가 지금 다 돼 가는데 이걸 언제 어느 항구 어느 창고로 보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당신 운송회사 연락처랑 담당자 좀 알려주세요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때는 거래하시는 포워딩에 대해 포워딩한테 물어보시거나 역으로 그 수출자한테 당신 이름, 이메일, 연락처 요거를 우리 파트너 컴퍼니한테 전달을 하고 당신에게 바로 연락을 드리라고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운송 중 파손율인데요. 이거를 협상 단계에서 미리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특히 배를 타고 오는 물건들은 배가 흔들흔들 거리다 보니까 상자가 찢어지고 젖고 이런 손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안에 있는 물건도 파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특성에 따라서 데미지 레이트나 브레이케이지 레이트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포장 같은 건 없는지, 파손에 따른 정책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죠. 협상 전 알아야 할 용어들 참 많지만 최초 컨택시 꼭 알아야 하는 몇 가지만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제4탄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